가리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자동차의 유리에 성에가 낄 정도로 차갑고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는데 0도를 보고 갔습니다. 0도. 그렇게 덥더니만, 지난주까지 그렇게 덥더니만 순식간에 날씨가 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주식시장 9월 달에 추락하듯이 날씨가 추락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도기는 주식시장에 눈탱이 맞아서 아직 눈탱이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다음 분기도 과연 은행들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 진짜 궁금해요, 저는. 오늘의 이 실적 흐름들을 이어간 건 또다시 은행이었고, 은행이 실적이 가장 빨리 발표하는 회사들 중에 하나죠. 은행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불경기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좋네. 그 중에서도 은행들은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 했는데 좋네. 이러면서 시장이 안심하면서 연속적인 랠리를 뽑고 있죠. 네, 오늘 전체 finviz.com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제는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왼쪽 밑에 있는 은행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승이 나타나서 거의 모든 업종들이 고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어제 세게 올라갔던 빅테크들은 오늘은 조금 시초가는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이제 그 시초가보다는 조금 밀리면서 마감되었습니다. 나스닥 1일 차트 보시면은 그 흐름들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 1일 차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최근 흐름이고요. 자, 어제 시작할 때 좋았죠? 시작할 때 좋다가 그 전날 오른 것까지 합치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면서 빠졌지만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하면서 반등을 유지하고 마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황들 한번 살펴보죠. 자, 이번에 보시면 이번의 특징이 뭐냐면 봉이 엄청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무지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언제 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월봉이라 제대로 안 보이는데 원래 이제 그 바닥이나 끝에서는 큰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짧은 차트에서도 이렇게 변곡점이 일 때는 봉 사이즈가 좀 커지죠, 그죠? 변곡점에 있을 때는 봉 사이즈가 좀 커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이거는 봉 사이즈 커지는 건 장기 차트로 보면 아무 의미 없고요. 별로 유효하지 못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 흐름들은 나올 수 있는데 여하튼 시장이 지금 갭하락, 갭상승, 또 이건 메꿨죠. 오늘은 메꿨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변동성이 큰 것은 보통은 꼭지점이나 저점, 하여튼 밑꼭지나 밑꼭지나 꼭지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심리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심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34까지 올라왔어요. 자, 지금 장에서는 이쪽 이렇게 그리드 쪽으로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드 쪽으로는 가기가 좀 어려울 거다, 이번에는. 그래서 한 이 중립 정도까지 오면 50점 그 정도까지 오면 시장의 상승 탄력은 상당히 둔화될 수 있다. 지금 반등 탄력 이런 것들은 그런 정도로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는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 재미난 흐름들이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위적인 흐름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차트 본 김에 쭉쭉쭉 다 한꺼번에 쫙 보면서 이야기하죠. 자, 이게 계속 말씀드렸던 유럽 가스 선물 가격이에요.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꼭지점에서부터 요 꼭지점 사이, 요게 이제 180유로 정도에 계속 이렇게 탁탁탁탁 걸려서 이게 랭난이다, 이게 목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무너지면 툭 떨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버티고 있는데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버티다가 실패하고 무너지자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12유로예요.
지금 우리 이거 와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할 때가 얼마였어요? 네, 이거 그때 봤을 때 거의 300 가까이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 됐습니까? 시간 얼마 많이 안 지났어요. 그쵸? 112예요. 유럽의 가스 조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스 이번 겨울에 걱정된다 했는데 전혀 그 걱정되는 상황이 아닌 선물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흐름들은 향후 어떤 걸 생각하게 하죠? 향후 어떻게? 자, 유가도 지금 뭐 추가로 떨어졌어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진 것은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뭐야 전략적 비축유를 계속 풀겠다는 거예요. 비축유를 이제 1000에서 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한다. 근데 지난번에 뭐 하루에 몇백만 배럴씩 해가지고 뭐 1억 8천만 배럴인가 뭐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1억 6천만 배럴인가 이미 전략 비축유 방출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전략 비축유는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거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혼자만의 그냥 혼자 유가를 보면서 지금 전략 비축유를 막 풀면서 유가를 낮추고자 하는 미국의 행동 중에 하나가 전략 비축유를 텅텅 다 비워놓으면 이거 1982년도 이후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그 셰일 생산업자들 입장에서는 전략 비축유만 채우려고 해도 가동률이 얼마 동안은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유인책이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구나.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리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었다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까지 체크해서 봤을 때 봤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유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00달러가 넘었는데 리그 숫자의 증가는 상당히 둔하다. 자, 왜 그러느냐? 무서워서 그 설비 증설을 못 한다. 왜? 이미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이제 CCC 등급 정도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좀 어려운 기업들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중에 몇 개는 자빠졌는데 몇 개 자빠진 거 거의 다 에너지 기업이었었죠. 에너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조달해가지고 리그를 파고 쉐일을 했는데 갑자기 에너지 가격이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나는 똥값으로 빠지고 나자 여기는 이제 난리가 난 거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어. 이거가 생산 단가가 안 맞으니까 캘 수도 캐봐야 적자고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갚을 수도 없고 그냥 금리 튀었고 몇몇 기업은 한계에 봉착을 했고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리그를 제대로 못 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전략 비축유 빵빵 비워놓고 야 우리 전략 비축유 채워야 되는 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좀 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리그 숫자가 늘어난다면 구조적으로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런 보관도 행정부에서는 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전략 비축률을 빵빵 없애고 나면 원래 예전 같았으면 야 이제 쟤네 이제 쓸 거 다 썼어 이러면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전략 비축률을 많이 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요. 자, WTI가 84.7에서 80.82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가 91.9에서 90.61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스 가격 유가를 말씀드렸느냐? 시장이 뭔가 끝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무슨 끝이요? 인플레이션의 끝을 보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제 느낌은. 이번 주 들어와서, 이거 저만의 느낌인데, 시장이 왜 반등을 연속해서 하느냐. 오늘까지 반등을 연속해서 하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 반등을 했어요. 물론 이제 내일 며칠 올랐으니까 뭐 또 숨고르긴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연속으로 왜 반등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근원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물론 기업 실적 있습니다. 앞서 모두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의 실적이 좋았어요.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끝을 보고 있다는 느낌? 돈은 많으니까 그동안 끝이 안 보여서 시장이 빠진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시장이 빠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차트를 다 지워서 안 보이는데 그 나스닥 지수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6월 달 빵야 하고 떨어질 때 뭐였냐면 올해 연말 금리 한 3.5 정도 되겠지. 라파엘 보스틱 총재 발언 등등을 감안해 보면 이러면서 랠리를 쫙쫙 뽑아놨 다시 6월 달에 폭락은 75bp로
금리가 올라가고 그게 연속이 될 거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반등을 했죠. 라파엘 보스틱, 이제 라파엘 보스틱 이제 나와.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좀 연말금리 막 이러면서 되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니까 쫙 말아 올렸죠. 그런데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CPI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가 75bp가 한 번 또는 두 번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연속이 된다고 하면서 추락을 했죠. 그런 다음에 또 반등을 하려고 하는 참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CPI가 여전히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전도표가 4.75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시장에 또다시 경악을 하면서 한 번 더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지? 연준의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좌우되는 건데 내년도 인플레이션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연준은 더 얼마나 올릴까? 연준은 여기서 올리면 한 5%? 이게 끝이 아닐까? 끝을 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시장은 체력이 없는 애예요. 체력이 있는 애입니다. 돈도 여전히 많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끝을 보니까 시장이 땡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뭐야? 주식시장 자체가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땡기면 연준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에 재미난 게 자 이제부터 재미난 포인트가 뭐냐면 그래 해봐 라고 시장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금리를 올려봐야 5%에서 얼마나 올릴 건데 내가 보기엔 거기가 맥스일걸? 하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지금 시장이 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자, 여기서부터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다음부터 시장은 체력이 있고 돈도 있어요. 땡기고 싶기도 하죠.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 다음부터는 기업 실적이 금리를 이길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바로 그 부분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끝은 보였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끝이 보이지 않아서 그동안에 이렇게 최근에 빠진 거고 중간에 끝이 보였기 때문에 랠리를 한번 뽑았던 거고 반이나 회복시키는 랠리를 왜 뽑았어요? 얘네 금리 요만큼까지만 올리겠구나 해서 랠리를 뽑았다가 아니니까 죽었는데 자 이번에는 웬간해서는 5%가 끝일 거야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그 5%를 견딜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기업들이 실적을 내준다면 랠리를 뽑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연준이 강경한 발언을 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조치할 게 얼마나 될 거냐 하는 생각을 시장은 하긴 할 겁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 금리 상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년물 금리가 드디어 더 이상 잘 안 오르네요. 물론 저는 조금 더 오른 구간이 있다고 봅니다. 10년물은 지금 4.007이에요. 어제 4.01에서 오히려 조금 빠졌고요. 2년물도 4.449 그러니까 4.45에서 4.43으로 소폭 빠졌습니다. 일단 2년물이 4.5 못 가고 여기 있다는 건 지금 시장은 슬슬 야 4.5야 4.75야 뭐 거기 끝일 것 같은데라고 이제 채권 시장이 드디어 채권 시장은 이번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낮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무슨 말이냐면 거의 체념적 상황이에요. 완전히 다 당해가지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제 둔탁해졌다 금리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제가 오늘 근데 제 눈에 포착이 된 건 이거죠. 3개월물이 10년물을 역전하기 하려고 해요. 3개월물이. 자, 3개월물이 어제 3.78이었는데 오늘 3.93 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3개월물은 결국 이번에 11월 달에 75bp 올릴 게 거의 지금 9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어쨌든 분위기 봐서는 거의 확실하니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이제 4%가 되니 3개월물도 4%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0년물이 얼마라고요? 4.00이에요. 그러면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 격차가 어떻게 된다? 지금 7.5bp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제 한 자리 0.0 블라떼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곧 어떻게 될 것 같죠? 역전될 것 같습니다. 10년물도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역전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거의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역전이 되든 붙든 어쨌든 10년물 금리가 3개월물에 붙었다? 은행이 대출을 할까? 은행이 대출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잘. 그러면은 이제 민간의 유동성이 빠지면서 경기는 완전한 하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여기서 연준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의 그 공간이 연준이 상당히 협소해지고 있다. 연준은 어쨌든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기는 하겠으나 금리를 여기서 추가로 뭐 예를 들어 6% 7%까지 올릴 수 있을까는 굉장히 협소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게 보여지죠. 그러면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끝을 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은 너무 내피셜이 많은데 어쨌든 이 금리 상황을 보니까 좀 그런데요. 어쨌든 다시 오늘 시장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고요. 오늘은 골드만삭스입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수익을 발표를 했고요.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가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니 뭐 이건 뭐 은행 행장이 CEO가 얘기해야 하나요? 우리 3개월물, 1년, 10년물 지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붙었으면 예대 마진이 붙은 거잖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가상금리 같은 거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되게 궁금한 게 은행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가. 좀 분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의 은행들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났는지. 근데 어쨌든 예금하고 대출과 채권에서 다 돈을 벌었다고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은행들의 4분기 실적은 좀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혼재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그 경제활동 지표들은 조금 혼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완전한 하강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드북의 소매 판매 전년비가 8.0%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8.3%였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 전년비가 5.53% 올랐습니다. 9월 달치입니다. 이전에는 3.91%로 이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다 괜찮아요. 그렇죠? 미국 경기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 그러면 기업 실적들은 좀 버텨준다는 거.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여러 개가 섞여서 짬뽕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연준의 펀치를 얻어만들라고 구석탱이로 몰려가서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었던 증시가 얘가 이제 펀치의 힘이 좀 약해졌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맞으면서 그로기 상태에서 맞다 보니까 얘도 지쳤어. 때리는 힘이 조금 약해지는 듯해. 그래 끝이 보여 라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 체력이 있어. 기업들 실적이 돼. 자, 그러니까 계속 두들겨 맞고 코너에 몰려있을 우리가 아니지 하고 약간의 반격의 잽을 날리기 시작을 하는 상황에서 저쪽의 공격의 펀치를 내는 기술을 다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서 반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체력이 얼마나, 시장의 체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따라서 반격의 정도가 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미주택건설협회, 그러니까 협회죠. 협회가 발표한 주택시장지수 10월치가 나왔는데요. 38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43이었고 이전은 46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코로나 때는 좀 제외하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보면 2012년 8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네. 주택 가격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게 가장 선행이잖아요. 건설 협회 사람들의 심리니까 이게 가장 선행인데 선행 지표는 어떻게 됐다? 이제 완전히 빠졌다. 그러면 시간을 지나면서 집값은 완전히 본격적으로 하향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충분히 읽을 수 있겠고, 그러면 결국 렌트비도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어떤 생각을 하냐? 끝을 더 보게 되죠. 어떤 끝? 인플레이션이 끝이 보인다. 자, 렌트비는 내년에 분명히 빠질 거야. 왜냐하면 올해부터 주택 가격은 이제부터는 확실히 우하향 할 테니까 내년쯤 되면 렌트비는 빠질 거야 하면서 그럼 내년에 인플레이션 요 정도 되겠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폭은 그쯤에서 거의 끝이 나겠네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시장이 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부터 치고 올라갈 거 여부는 시장의 체력이 중요하다. 즉 기업의 실적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그러나 4, 4분기부터는 지금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는 3개월 10년입니다. 3개월 10년이 이렇게 붙거나 역전되면 은행은 공격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의욕이 안 생기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시중의 일반적 유동성, 민간 유동성은 빠지는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하강이 될 거라서 그 부분이 연준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연준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